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지역의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충북은 지난해보다 2배 많은 증액을 목표로 뛰고 있는데요. 여당 지도부가 충청 출신인 점은 유리한 부분이지만 예결위 소위에 충북 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정부 예산은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221억 원이 반영된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건설비 981억 원의 추가 반영과 청주 산단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 예산 45억 원, 충북도청 본관 보존과 별관 신축비 926억 원 등 30여 건입니다. 지난해에는 2천억 원을 요청해 1,100억 원이 반영됐는데 요청액과 반영 목표액 모두 2배 이상 높였습니다. 중장기 사업 중에는 좀 예산을 조기에 투입을 해서 그 사업 기간을 단축시켜서 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새로 시작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이 실시 설계비라든지 타당성 조사비 같은 거를 확보를 해서 충청북도 정부 예산 담당 직원 등 10여 명은 국회가 있는 서울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속한 국토교통위와 산자위 등 8개 상임위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간 박덕흠 변재일 의원과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충청 출신인 점은 충북에 유리한 카드입니다. 여당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살려서 충북 지역 현안 또 각 지역구 현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예산 관련해서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쭉 다 지역 현안 예산과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종배 의원이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소위에 충북 출신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은 국회 증액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 도청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는 어제 400명이 넘는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충북경찰청 김교태 청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경찰서장, 그리고 정치권과 시의원 등이 단체 조문을 했고 김창규 제천시장과 이재영 증평군수 등 시장 군수들의 조문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또 20대와 직장인들도 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국가 애도 기간인 5일까지 합동 분향소를 운영할 방침이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기간은 가변적입니다. 청주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사진 파일 형태로 외부에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희생자의 이름과 주소,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시장에게 보고했고 정보 공유 차원에서 충청북도에는 파일로 전송했습니다. 청주시가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유출자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송 역세권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놓고 조합원과 조합장 사이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있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더 심해졌는데 조합원들의 피해는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공개적으로 조합장에 비리 의혹을 제기한 건 지난 12일. 1인당 300만 원씩 해서 300세대의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다 준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만약에 허위 사실이거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조합원들은 또 현 조합장이 업무 대행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조합이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입 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현 조합장 측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의혹은 식사 정도의 가벼운 수준에 불과하고 토지 매각 과정에서의 유착 의혹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나온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며 허위 사실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현재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만 최소 3개. 과거에도 전 조합장이나 조합원들 사이 횡령 또는 명예훼손에 대한 여러 사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조합 내부가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이다 보니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내년쯤이면 2천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현실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잘 됐을 경우에는 세종시보다 아니면 청주시보다 훨씬 더 좋은 도시로 개혁할 수가 있었는데 참 그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그 피해는 일반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송 역세권 개발이 정상 추진되려면 우선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시시비비가 신속하고도 명백하게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기름값을 아끼려고 구입했던 경유차가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4개월 연속 휘발유 값을 웃도는 역전 현상 때문인데요.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 등유값도 껑충 뛰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유 차량 운전자들은 요즘 치솟는 기름값에 운행을 포기할 지경입니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말보다 경유값이 30% 이상 오른 데다 휘발유와 가격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떨어질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오르고 휘발유보다 더 비싸잖아요. 이 경유차를 계속 타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으로 충북의 경유 평균 가격은 1리터당 1,879원으로 한 달 새 61원이나 올랐습니다. 휘발유가 7주 연속 하락한 것에 반해 경유는 4주 연속 오른 겁니다. 경유값은 최근에 한 4개월 정도 전부터 휘발유 가격보다 상당히 인상이 돼가지고 지금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충북의 평균 휘발유 값은 1리터당 1,667원으로 경유보다 212원 낮습니다. 7개월 전 휘발유를 앞질렀던 경유값이 등락을 거듭한 결과 최근 4개월 전부터는 역전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의 지속으로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되면서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격차는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겨울철 농사용이나 난방유로 쓰이는 충북 지역 등유 1리터당 평균 가격도 휘발유 값에 근접한 1,6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유류세가 적용되지 않는 등유값도 1년 전보다 50% 이상 오르면서 휘발유 값을 역전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전국 9개 지역민방 공동기획 순서입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20, 30대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 불균형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만들어진 혁신도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신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에서 제주로 이전한 기업에 입사한 김정훈 씨. 이를 찾아 고향을 떠난 친구들과 달리 제주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업이 많이 좀 육지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려고 좀 계획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주 열풍이 분 제주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20대 인구는 꾸준히 유출됐습니다. 한 해 10,000명 가까운 인구가 유입되던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도 청년 인구 순유출이 계속됐고,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간은 최근 20년 새 최대 규모의 20대 인구 유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부족은 지역의 인재 유출로 이어집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72.7%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제주는 카카오와 넥슨 등 지식산업 기반의 본사 이전 성과를 경험으로 대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연환경으로 대표될 수 있을 텐데요. 제주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직원들이 좀 더 자유롭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서 제주 이전을 결정하게 됐고요. 그간 제주는 기업 이전 시 법인세와 지방세를 5년간 감면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직원 거주비와 물류비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분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가 부진한 제주 혁신도시.
유휴 공간에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일 못지않게 휴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워케이션 운영과 유치를 기업 이전의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6주간 진행한 이 수도권 게임 개발 업체는 직원들의 반응을 수렴해 제주 기업 이전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제주도 와가지고 좀 정말 일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휴가도 즐기고 이런 식으로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국내 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투자 지역을 결정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교통 기반 시설과 집접 네트워크에 이어 조세 부담 및 혜택, 부동산 가격과 보조금 지원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에 제대로 된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조세 방안과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청년 인구 유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민방 공동취재단 신윤경입니다. 그동안 각종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아온 전통시장 상인들이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물가 부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장 상인들이기에 김장을 버무리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했는데요. 진기용 기자입니다. 절인 배추에 빨간 양념을 먹음직스럽게 버무립니다. 상자에는 한 포기씩 차곡차곡 정성이 쌓입니다. 청주 육거리 시장 상인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치를 담그려면은 작년에 비해서 고배기가 많이 올랐어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조금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올겨울 좀 따뜻하게 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격조사 기관에 따르면 올해 전통시장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36만 45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4% 오른 건데 정부의 수급 대책 등으로 배추 가격은 지난해보다 떨어졌지만 무가 무려 40% 넘게 올랐고 마늘, 멸치 액젓, 고춧가루 등 주요 재료들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상인 회비와 각종 지원금을 십시일반 모아 김장 비용을 마련한 상인들. 지난 주말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부대 행사는 모두 취소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은 이어갔습니다. 참사 그 소식을 듣고서 이거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눔의 행사는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김장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김장김치 1,200포기는 청주 성안동과 탑대성동 일대 취약계층 150가구와 지역 아동센터 등에 전달됐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던 이웃은 따뜻한 정성에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아이고, 뭐 고마웠으면 말을 할 수가 없죠. 9월 달에 김치가 없어서 그렇게 한 번 사다가 이제 한두 개 담아서 먹고는 이거 지금. 고물가 충격이 계속되는 요즘 상인들의 따뜻한 김장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어제 새벽 2시 7분쯤 괴산 지역에 진도 2.9의 여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또 오전 11시 35분쯤 진도 0.8의 여진이 감지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2차례의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여진에 따른 재산 피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명 피해는 없었고 지붕이나 벽체 파손 등 19건의 경미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직원들의 성범죄와 관련해 윤건영 교육감이 조만간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교육감은 어제 원례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터진 사안들은 잘못된 조직 문화를 개선하지 않아 초래한 결과라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조직을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증평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의정비 월정 수당을 연 9%, 197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평군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총액은 3,71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또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를 벗어나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입니다. 불법 밤샘 주차로 단속되면 최장 10일간의 운행 정지 또는 최대 3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